개발자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1강 전자와 이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5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전자,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이진수, 네 번째는 선풍기, 다섯 번째는 캐패시터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이 5가지를 배우고 나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생길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요새는 이제 뭐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아니어도 프로그래밍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자. 자, 전자는 뭐냐면 마이너스 극을 이야기를 해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제 전자라고 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이제 플러스가 있죠. 얘를 양성자라고 해요. 그럼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마이너스라는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위치가 체인지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또 양성자가 있으면 이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위치가 체인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계속 위치를 변경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는 어디에서 잘 흐르냐면 이런 전기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전기선에서 전류가 흐르죠. 자, 근데 이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선들을 좀 구분을 좀 해볼 건데, 전류가 어디에 이 전기선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것 가지고는 뭔가 제어를 하기는 힘들어요. 뭐만 할 수 있냐면 전류가 흐르면 뭔가의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뭔가에 흘리지 않을 수 있고 이 두 가지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한번 배워볼 건데, 반도체라는 건 일단은 부도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반도체는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있고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얘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반도체에는 얘가 온도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아주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애는 내가 온도라는 애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잘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런 되게 큰 회사에 보면 전산실이 있거든요. 전산실을 보면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는 이제 열이 난단 말이에요.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나게 되면 컴퓨터는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열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의 흐름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줄어들면 뭔가 반도체가 작동을, 이 컴퓨터들이 작동을 잘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실에서는 뭐 전류의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내리거나 하는 이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두고요. 얘를 이제 온도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에어컨 자체도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산실 내부를, 에어컨 자체도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얘 자체도 이제 팬 같은 걸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온도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반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진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반도체를 하나의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에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얘가 전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전류를 받거나, 이걸 1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전류를 받지 않거나 0으로. 그래서 1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를 하면 되겠죠. 전류가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여기 기기가 있으면 이게 버튼,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여기 이제 어떤 기계가 있으면 전류가 들어왔으니까 기계를 작동을 시키고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작동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진수는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1 아니면 0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아까 전에 봤던 요 네모난 박스가 0 아니면 1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 비트라고 표현을 해요. 비트. 이 비트는 0 아니면 1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선풍기가 있잖아요. 자,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에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얘는 이제 키는 버튼, 얘는 끄는 버튼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서 내부적으로 0이 들어오면 끄고 1이 들어오면 켤 수 있겠죠.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거밖에 못해요. 하나의 비트로는, 1비트로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표현을 못하잖아요. 0 아니면 1.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을 하려면 이 비트가 늘어나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버튼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끄는 버튼, 얘는 미풍, 얘는 약풍, 얘는 강풍이라고 하면, 얘도 이제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전류가 막 들어오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이 네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트로만으로는 표현을 못하고요. 비트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트가 두 개가 되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00을 오프로 하고요. 01을 미풍으로 하고요. 10을 약풍으로 하고요. 자, 11을 강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애는 최소 2비트여야 돼요. 2비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전기가 탁 들어오면 이렇게 흐르는데 계속 흘러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흐르는데
얘가 이제 반도체면 이쪽으로는 안 흐르게, 이쪽으로는 안 흐르게, 그리고 이쪽으로 안 흐르게, 그리고 양쪽으로 다 흐르게, 이렇게 제어를 해서 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8가지의 기능을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트가 최소 3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를 경우의 수마다 몇 비트가 필요한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박스는 2개의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박스의 객수는 지금 왼쪽에 보면 3개니까 이걸 표현할 때 2의 3승으로 표현해서 8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패시터가 뭔지 배워볼게요.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는 축전지라고 하거든요. 축전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제 엄청나게 큰 요 부분에 뭘 할 수 있냐면 전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어요. 원래 전류라는 건 흐른단 말이에요. 흐르는데 얘는 전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 유전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전기 부분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내부에 이 캐패시터는 뭘 할 수 있냐면 전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로도 쓸 수 있냐면 배터리 같은 걸로도 쓸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으니까 일시적 배터리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캐패시터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이제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메모리. 이 메모리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메모리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이 다 뭐로 만들어졌냐면, 이거 D램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S램도 있습니다. 다양한 램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캐패시터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 D램인데 얘는 축전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패시터로. 그래서 전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어요. 전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다는 거, 일시적으로 1을 만약에 담고 있으면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요. 보면 만약에 이런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1, 0을 담아둘 수 있으면 이 세 개만 딱 본다면 얘가 2고 4니까 얘가 6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담아두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공기 중으로 소멸됩니다. 이 전류가. 그래서 램은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전류가 공급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딱 저장이 됐잖아요. 축전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얘들의 저장된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리플래시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류를 공급을 해서 이 축전지에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이 배터리 축전지에 다시 전기를 가해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전자, 반도체, 이진수, 선풍기,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